방랑 여행자를 위한 본격 여행 수다 팟캐스트 방랑 여행. 안녕하십니까. 방랑 여행의 기획과 무게 중심을 맡고 있는 웅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을 맡고 있는 루크입니다. 예, 방랑여행의 일부 무게를 담당하고 있는 방랑이입니다. 아무것도 맞지 않을 릴리입니다. 네, 저희는 방랑 여행입니다. 아왜 했지 내가? 우리 이건 오늘 왜 뭐죠? 이렇게 캐리가 옛날 때 90년대 스타일로 내가 슈퍼주니어의 여수인데.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고요. 네. 저희가 그 저희 쪽으로 관심을 주시는 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오늘은 잠깐 그 저희에게 관심을 주시는 분 잠깐 설명 좀 해드릴게요. 팟빵에 게시 댓글을 남겨주셨던 위대한 쇼맨님 예. 기다렸습니다.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고맙게 듣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인 고맙습니다. 아니야? 지인 이거 아니야? 이거 그 웅이님이 부모님 아이디로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 아닌가요? 고맙게 듣고 있다는 네? 글을 써주셔서 제가 꼭 방송에 소개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네, 오늘 읽어드렸고요. 저는 묵풀방지위원회 위원장 겸 상임위원으로서 네. 예. 뭘 했죠? 지금 댓글들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그 힘이 있었다. 네. 오케이. 그럼요. 댓글을 자꾸 구걸했더니 예. 댓글을 아, 남겨주시는 근데 분들이 구걸은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네. 그럼요. 항상 그 남겨주시면 저희는 행복해요. 음. 댓글이 맨날 달렸는지 한 하루 10번도 더 체크해보는 그래요? 거기 때문에 네. 혼자 그러신 거 아니야? 네. 오늘 팟빵에 구독자가 늘었나 진짜 구걸인데. 유튜브에 구독자가 늘었나 음. 슬프다. 네, 이렇게 알아보는 저기 때문에 이런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문의사항이 있거나 뭐 요청사항 있으시면 언제나 남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희가 여행 이야기인데 오늘은 뭐 지역이나 뭐 어느 딱 주제를 정하고 얘기한 건 아니고 좀 여행에 관해서 좀 이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패키지 여행이나 이런 여행사 상품 관련해서 뭐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음. 뭐 최근은 아니 조금 됐는데 그 외국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잖아요.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릴리 씨도 워낙 인솔을 많이 가는 지역이라서 뭐 그쵸. 좀 성가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기분이 좀 남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그 뉴스였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는데 좀 시간이 필요했죠. 네, 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직도 못 찾으신 실종자분들이 계신 상태라서 뭐 좀 빨리 가족품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그런 작은 바람이 있고요. 앞으로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키지 여행이다 보니까 이 뭐 책임 소재나 그리고 뭐 처리해야 될 이런 일들이 좀 명확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상품이다 보니까 기획여행 이게 패키지 상품은 기획여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 소재가 여행사에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발생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뭐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좀 브리핑도 잘하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대처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인데 좀 잘 대처를 해가지고 네. 잘 진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헝가리 자체적으로 이 그 다뉴브강 유람선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었던 문제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 여행사에서 기획을 뭐 잘못했다 뭐 단순히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상 그쪽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구명조끼 이런 거는 좀 뭐 구명조끼를 왜 안 하고 있었냐 이런 거는 좀 약간 좀 그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강 유람선 탈 때 구명조끼를 입고서 타지 그렇죠. 않죠. 필수죠. 어느 지역에 가도 태국에 가서 샤오프라야강 가면은 저희가 구명조끼 입고 보트 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구명조끼가 얼마나 잘 구비되어 있는가 비상용 네. 그리고 그 강 위에 떠 있는 배들이 얼마나 사고가 나지 않을 정도로 떠 있을 수 있게 허가를 해주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만약에 비나 뭐 태풍 이런 게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배를 띄우지 말라고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나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것 같고 하필이면 그 사고에 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죠. 너무나 슬픈 네. 일인데 네. 릴리 씨는 그쪽으로 사실 인솔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배도 여러 번 타봤죠.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만 해도 제가 헝가리 출장을 8번인가 뭐 갔었기 때문에 거의 그쵸. 작년에만 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도를 또 특히 성수기에는
탔던 배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래서 이 마음 추스리는 게 되게 힘들었고 이게 사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에서는 이제 뭐 어떤 제보자들이 한 번 타봤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보를 할 때 사실 제가 제보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좀 다양한 생각들이 저는 들었어요. 패키지 여행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여행에 대해서도 좀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패키지 여행 관련해서 좀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사에서 이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경우에 사실 여행사에서 그 상품 자체를 만들어서 그 여행사 소속에 있는 직원이 뭐 예를 들면 뭐 H 여행사에 H 지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는 상품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지 여행사들이 따로 있잖아요. 랜드사라고 랜드사라고 하는. 하는데 그쪽에서 보통 그 우리가 이런 일정으로 진행한다라고 해서 일정표나 상품을 만들어서 여행사에 주기도 해요. 예산이랑 네. 일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행사 상품 담당 그거를 일명 이제 수배 담당이라고 하는데 수배 담당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상품을 구성을 해요. 그 다른 나라 가는 것까지 해서 맞춰가지고 일정을 맞춰서 이제 상품을 만들다 보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본인이 담당했는데 그 상품 안 가본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만들었지만 이 상품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네. 그러니까 왜 솔직히 릴리씨 다니다 보면 이 일정으로 다니면 사이즈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임의적으로 일정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일정을 변경하잖아요. 그럼 동의서를 다 받아야 돼요. 손님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그걸 생각도 않고 갔을 텐데. 당연하죠. 나는 이 일정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왜 일정이 바뀌냐는 그쵸. 당연히 컴플레인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상품 수배하는 그 담당 자체가 이 일정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그런 일정이 나오고 그런 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필드에서 뛰는 사람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동남아 담당을 하던 사람이 유럽으로 발령이 나서 유럽 수배 담당으로 오게 되면 그 사람 유럽을 한 번도 안 갔다 왔다 그러면 뭐 인솔자로 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상품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해도가 떨어지니까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서 솔직히 어떻게 진행되는지 수배는 잘 몰라요. 그냥 모객해서 이 상품 모객됐다 그러면 보내고 네. 모객됐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뭐 현지에서 컴플레인 들어오면 일정을 좀 노출되는 일정표상의 일정을 좀 바꾼다거나. 근데 사실 이렇게 일정표라도 바꿔주는 수배 담당 열의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여행사 직원들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네.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 수배 그런 일정 자체 내가 불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용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 좀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사실은. 예, 그렇죠.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네. 현지 여행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그거는 네. 뭐 유럽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네. 동남아는 훨씬 심하죠. 동남아에 정말 많은 랜드들이 다 보내줍니다. 네.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상품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이 여행사 직원이 그 구명조끼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 강에서는 이 구명조끼 입어야 되는지 안 입어야 되는지 판단조차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약간 처리하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적 재난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정말 처리도 빠르고 그리고 책임 소재도 좀 명확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없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되게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되게 진짜 생각보다 좀 대통령님까지 움직이실 정도여서 되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생각보다는 좀 잘 처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죠. 그리고 네. 책임 소재도 좀 네. 명확했잖아요. 어떻게 네. 이변이 봤을 때는 어떤가요? 우리 뭐 변호사가 봤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뭐 이 부분은 뭐 그 제가 변호사로서의 입장은 이건 뭐 사실 이제 뭐 전반적인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책임 소재는 어차피 비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행사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면은 사실 그 헝가리 시스템이 만약에 제대로 안 돼 있는 곳이라면 그런 제대로 안 돼 있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고지가 돼야 돼요. 예, 그런 위험 요소에 대한 고지가 분명히 돼야 되는데 그런 물론 당연히 여태까지 큰 사고가 없었기 없었으니까, 때문에 맞아.
고지를 안 했겠죠. 네. 별 생각이 없었겠죠. 근데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무로 가는 거니까 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고지 저희가 뭐 당연히 해외여행 갈 때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에 대한 위험성은 저희가 고지를 안 해도 사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탔을 때 뭔가 이런 그 뭔가 어쨌든 강이니까 물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데 특히 더군다나 날씨가 안 좋았을 때에 네.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좀 그 매뉴얼적인 부분들이 존재했어야죠.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당연히 있었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헝가리 자체의 시스템의 문제가 더 컸던 것 같고요. 예. 거기가 이제 안전 불감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안전 불감증이 없도록 시스템이 좀 체계적으로 돼 있었다면 예. 물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죠. 왜냐하면 비가 워낙 많이 오니까 구조를 하려도 할 수도 없고. 네. 그리고 또 그 정도로 비가 많았고 많았더라도, 날씨가 안 좋지 않아 좋았더라도. 좋았으면 사고가 애초에 나지 사고가 않았겠죠. 안 났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릴리 씨는 거기를 되게 많이 가봤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가 많이 떠다니나요? 실제로 이제 그 패키지로 가시게 되면 이게 시간을 잡기가 어려요. 배 자체가 이건 예약이 정말 어려운 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지 가이드님들도 저희 몇 시 배냐고 이제 이렇게 제가 인솔자로서 뭐 저희 몇 시 배 예상하고 이제 스케줄을 이렇게 하면 저희 한 7시 반에서 8시 사이 배 탑니다. 근데 정확하게는 일단 최종으로 한 뭐 1시간 30분 전쯤에 이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수기 같은 경우는 뭐 10분, 5분 단위, 뭐 15분 단위 이런 식으로 배가 갑자기 뭐 이 배를 우리가 2호를 탈 건데 몇 번 선착장에 갈지 뭐 이런 거가 최종으로 뒤늦게 이제 전화로 통보가 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이제 너무 많은 관광객이 특히 이제 그 패키지 같은 경우는 배를 한 대를 거의 빌리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케줄이 끝난 배가 여기서 지금 옮길 수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가 타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게 딱딱딱 그 매 시간에 그 거기에 장소에 타는 배가 아니고 이 시간에 비슷하게 도착을 한 배가 있다 그러면 그 갈아타고. 앞에 있는 그 배를 건너서 뒤에 있는 배를 타거나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강에 있는 유람선처럼 뭐 고정된 스케줄로 고정된 아니에요. 루트를 다니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그 인원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배가 섭외가 되면 그게 솔직히 개인 배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섭외가 돼야지 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리가 더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관광 관련해서 뭐 예를 들면 헝가리에 관광국이 있으면 관광국에서 그거를 뭐 컨트롤하거나 뭐 매뉴얼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요가 있으니까 그거를 소화하기 바빴던 거지. 예. 그쵸. 좀 그러니까 여유가 솔직히 없었네. 제가 봤을 때 매뉴얼이 있었어도 아마 수요는 많고 공급은 딸렸기 때문에 네. 안 지키고 막 급하게 막 다니고 그랬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그럴 수 있었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위험했네. 만약에 뭐 우리나라 유람선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고정되는 인원이 고정된 루트로 다녔다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뿐더러 문제가 발생됐어도 대처가 빨랐겠죠. 네. 이번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안타깝습니다. 그대로 가라는 거니까 매우 슬픈 일이 발생이 됐는데 뭐 좀 실종되신 분들이 하루빨리 좀 네. 찾아서 가족분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릴리 씨랑은 뭐 이렇게 업계 관련해서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뭐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들어야 아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니까 아 패키지가 이렇구나라는 걸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여행사 상품이 크게 보면 그 패키지 상품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에어텔, 네. 그러니까 이제 항공이나 호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그 자체가 아예 달라요. 법률상으로 제가 이제 법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그 패키지 같은 게 기획 여행이라고 해서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는 이건 전부 전적으로 여행사 책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출발부터 그러니까 집에 올 때까지. 모든 패키지가 그렇게 포함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건 기획 여행으로 분류가 돼요. 아예. 기획 여행. 네, 그래서 특별 약관 같은 경우에도 기획 여행으로 되어 있는 약관으로 적용이 돼 있어서 네. 이게 조건이 다 달라요. 에어텔로 가는 거랑은 달라서. 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패키지를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책임 소재가 분명한데 이게 만약에 에어텔로 뭐 예를 들면 항공이랑 호텔 따로따로 예약해 갔으면 아마 처리하기가 좀 더 어려웠을 거예요. 보험 문제도 있고. 네네.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여행자 보험 같이 들어주니까 여행자 보험으로 이제 처리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네. 말이에요. 근데
뭐 개별 여행으로 가다 보면 그게 이제 개별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일단은 그 여행자 보험을 좀 드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네. 이제 그 여행사에서 에어텔 상품이나 예. 이런 걸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여행자 보험을 들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보통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서 증서를 보내드려요. 예. 손님들한테 메일로 보내드리니까 그걸 꼭 출력이라도 해서 가셔서 사람이 뭐 솔직히 다 만에 하나 때문에 보험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적어도 뽑아서 출력해서 가져가면 문제가 됐을 때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갖고 다니시는 게 갖고 다니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패키지 상품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패키지 상품이 그 패키지 상품 예약해서 가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다낭을 가는데 69만 9천 원에 예약을 했어. 근데 사실 본인이 지불하는 금액이 69만 9천 원이지만 실제 여행 경비는 69만 9천 원이 아니거든요. 예. 그 이상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지에 가게 되면 옵션을 해라. 선택 뭐, 관광. 네. 선택 관광을 해라.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가이드 팁 이런 게 다 불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상품은 69만 9천 원짜리가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69만 9천 원을 내면 사실 실제적으로는 현지에서 받아야 될 금액은 아마 8, 90만 원일 거예요. 근데 8, 90만 원이면 모객이 안 되겠죠. 손님들이 예약을 안 할 거예요. 아 이거 비싸네? 이러면서. 근데 10년, 20년 전에도 69만 9천 원이고 20년 뒤에도 69만 9천 원은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옛날 때보다 뭐 호텔도 많이 늘어나고 항공도 많이 늘어났지만 물가 상승 대비에 생각했을 때 여행 상품의 여행 경비는 되게 점점 낮아진 거죠, 도리어. 네. 네. 현지 가서 가이드 팀 내라. 뭐 선택 관광 해라 이러면 나 내 돈 다 주고 왔는데 이걸 왜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니까 거기서 컴플레인이 발생되고 문제가 되는 거죠. 불화가 생기고 네네. 가이드랑. 음. 근데 이게 구조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현지 업체에서는 1인당 80만 원에 받아야 될 걸 예를 들어 7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현지 여행사 입장에서는 한 사람당 마이너스 10만 원으로 시작하겠죠. 그 마이너스 10만 원 났는데 적어도 본전까지 올라면 1인당 10만 원씩은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본전 치기만 할 거면 내가 이걸 왜 해? 최소한 1인당 10만 원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최소한 20만 원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옵션 해라. 뭐 가이드 팁 이런 거는 뭐 불포함 되어 있는데 가이드 팁이 최소한의 그 가이드의 봉급이에요. 그거를 받고 그리고 가이드의 봉급은 현지의 옵션, 쇼핑에서 나오는 일정 부분의 퍼센티지나 뭐 그건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를 가이드가 퍼센티지 비율로 가져가는 건데 옵션도 안 하고 쇼핑도 안 하면 가이드가 마이너스 되는 상품을 가지고 뭐 사람이 흥이 나겠어요? 돈도 안 마이너스 되는 상품을 내가 3일, 4일, 5일 막 유럽 같은 경우에는 더 길게 가지만 뭐 그건 사실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여행사에서 만든 상품의 시스템과 일반 고객들의 눈높이의 차이가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거기서 없어요. 괴리가 있죠. 왜냐면은 당연히 구매자 입장에서는 69만 9천 원 나 돈 다 냈는데 그 뒤에 있는 사정은 너네 사정이지. 내가 그걸 왜 신경 써야 되냐. 근데 사실 이게 맞아요.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사람은. 당연하죠. 예,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좀 이제 뭐 최근에 와서 생긴 패키지는 이제 노옵션 패키지 상품들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건 또 이제 비싸다고 안 가니까. 그렇죠. 모객이 근데 안 되죠. 되게 네. 웃긴 건 노옵션 네. 상품으로 가도 가이드가 옵션을 팔아요. 예.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왜냐면 가이드 입장에서는 팔아야지 자기가 돈이 남는 거니까. 네. 사람은 네. 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노옵션이면 거의 이제 요즘에는 다 순위 사이트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거의 그냥 밑바닥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옵션들은. 노옵션을 안 당연히 가죠. 비싸지죠. 안 가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행사 네. 입장에서는 안 하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실 여행사 입장에서는 이게 원가가 80만 원이면 우리는 90만 원을 팔면 돼. 근데 네. 90만 원을 팔면 아무도 안 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쳐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의 부담은 현지 여행사가 받고 마이너스를 받은 현지 여행사는 당연히 어떻게든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손님들한테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변이랑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현명하게 패키지 여행 갈 거면 좀 저렴한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좀 저렴한 상품 고르고 가서 옵션 다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이드도 완전 막 고객님 이러면서 대우해 준다고요. 근데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내가 내 돈 다 냈는데 대우도 못 받는 것 같고 뭐 이런 사실 제가 말하는 건 정답은 아니에요. 원래 이러면 안 돼요.
원래 정가라는 걸 내고 가서 현지에서 돈 안 쓰고 내가 진짜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요청해서 옵션이나 쇼핑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같은 시스템으로는 이건 악순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는 패키지로 갈 거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그 제일 저렴한 날짜에 뭐 예를 들어서 북경 가는데 19만 9천 원이야. 그럼 네. 그거 예약한 다음에 가서 한 20만 원, 30만 원어치 옵션이나 쇼핑해 주면 돼요. 그러면 그게 20만 원짜리 사면 30만 원 쓰면 50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때 제값 내고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게 되죠. 내가 낸 돈은 이미 난 다 지불했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느냐. 네. 본인들만 이제 고통을 다시 받게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여행사에서는 도저히 경쟁이 심하니까 바뀔 수 없다고 한다면 방금 그 웅이님처럼 그렇게 가장 싼 거에서 선택 관광하는 것 자체가 가장 저렴하다라고 아예 생각을 해버리시는 맞아요. 그런 마인드.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출혈 경쟁 속에서 이 요금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그래 즐겁게 유쾌하게 여행을 갔다 오고 싶으면 좀 저렴하고 골라서 가서 옵션을 쇼핑하자 이런 마음으로 가야지. 네. 가서도 안 쓰고 뭐 그러신 분들 많아요. 이거 내가 항공만 예약할 수 없냐? 이거 북경 가는데 19만 9천 원인데 그냥 항공권 끊으니까 30만 원이네. 왠지 더 싸게 될 것 같거든. 그치. 아니 더 싸요. 그거 그냥 자체는. 비행기 숙박하는 것보다 패키지 상품이 더 쌀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싸게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오면은 거기서 수익을 내는 구조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넣은 거지. 그게 가능한데 그 싼 상품의 가격을 보고 나는 거기 가서 따로 행동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미 전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네.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경에 내 지인이 있는데 네. 항공권 30만 원에 사는데 패키지 19만 9천 원이네. 네. 그 대신에 나는 이거 끊고 가는데 나는 행사 참여 안 할게. 개별 행동 하겠다. 개별 행동 네. 하겠다. 왜 이러는 거죠? 아니 제가 본인 묻고 본인 싶네요.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패키지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시니까. 나 어차피 상품 가격 내고 갔으면 당신들은 수익 내는 건데 왜 내가 그렇지. 뭐 개별 행동 하든 말든 손해가 나는 게 있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당연히 손해가 나죠. 음.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옵션도 하고 뭐 가이드 팁도 잘 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수익이 나는데. 그렇죠. 예. 근데 솔직히 저는 굉장히 많은 여행사들 예. 있잖아요. 근데 뭐 어떤 여행사가 좋고 나쁘다. 좋고 나쁘다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현지에서 쓰는 현지 여행사는 다 비슷하거든요. 대동소이해요. 그리고 현지에서 고용돼서 쓰고 있는 현지 가이드 같은 경우에도 다 비슷합니다. 네. 다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여행사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지에서 어떤 가이드를 만나냐가 사실 여행을 가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가이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행사를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복불복이에요. 네. 복불복인데 그 가이드를 이제 그 고래도 뭐 칭찬하면 춤을 춘다 이런 것처럼 가이드한테 무한 옵션과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모든 가이드들이 갑자기 정말 좋은 가이드로 돌변하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패키지 인솔자로 하면서 이제 저는 배낭 인솔자도 오래 했고 패키지도 이제 하면서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선택관광에 대해서 손님들이 이거 원가는 얼마인지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당연히 요즘은 원가 다 나와요. 많죠. 그렇죠. 이게 뭐 배값이 얼마고 이게 타워 입장료는 얼마고 뭐가 뭐 미술관 입장료는 얼마고 이런 게 다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곱하기 몇 배로 이제 뭐 몇 배수가 될지 2배, 3배 이런 식으로 되면 모르시는 구조가 사실은 이 선택관광 같은 경우는 뭐 가이드, 인솔자, 그리고 현지 기사, 현지 회사 이게 다 뭐 n분의 1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손님이 나는 이 원가가 만약에 뭐 10불이다. 근데 이거는 왜 여기서 30불, 40불에 파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하는 게 너무 그렇죠.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가 당연히 들어가기 그건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유통구조상 마진 붙는 걸 다 설명해야 되는 거랑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런 문제예요. 나 저기 수박 농장 갔는데 수박 한 통에 2,000원인데 왜 여기 마트에서 15,000원에 팔아요?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본인이 그러면은 그렇게
그 싸게 수박을 드시고 싶으면 농장에 직접 가서 2,000원에 사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운전해서 그 진짜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인건비가 투입되고 그러면은 당연히 가격이 거기에 올라가게 돼 있는 거고 만약에 정말로 그 무슨 루브르 박물관 뭐 거기 가서 뭐 옵션 하고 이런 것들 실제 가격 이거 뭐 10유로짜리인데 왜 20유로 30유로로 선택 관광 돼 있어요? 이러면은 네. 그런 말씀은 이제 하실 거면 사실상은 혼자 그렇게 여행을 계획을 하셔서 거기 가셔서 티켓도 혼자 사시고 예 뭐 미리 가서 예약하고 교통수단도 알아서 택시를 타시든 버스를 타시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행해야죠. 그게 저는 뭐 그러니까 그분의 마음도 다 이해를 해요. 저는 워낙 그 개인 저는 자유여행을 거의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패키지는 거의 안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은 아는데 뭔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당연히 비용이 부과가 된다는 거는 일단은 기본 전제로 깔고 가야죠. 아니면 그 현지 인솔자분까지 가는 건 이미 결제를 하고 다 이제 상품을 구매한 후에 이제 가서 그런 어거지를 부리시는 거잖아요. 저는 어거지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 그러면은 상품을 구입할 때 그거를 구매하도록 설명해 주시는 분이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구조인가요? 직접 일을 하셨다 보면. 근데 사실 네. 약관에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쇼핑 몇 회, 뭐 네. 옵션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사실 요새는 워낙 그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네. 일정표상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안 읽어. 그러니까 좀 일정표를 안 읽어요. 저는 좀 그 연락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해서 직원분들이. 그 릴리 씨가 설명해서 깜짝 놀라잖아요. 인솔자분 아니라 상품 파시는 그쪽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약이 들어왔으면 이건 사실 그렇게 이렇게 보셨을 텐데 선택 관광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뭐 하실 수 있는 게 있고 그게 네 그거 지금 가능성. 여행사가 크게는 두 가지 구조가 돼 있어요. 네네. 직판 여행사가 있고 네. 간판 여행사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직판 여행사는 내가 직접 여행사 전화해서 직원이랑 통화해서 내가 예약하는 거야. 이게 직판. 네. 그러니까 다이렉트죠. 네네. 간판 여행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좀 큰 여행사들 있죠. 네네. 가면 대리점 있는 여행사들이 있어요. 네네. 동네에 있는 동네 뭐 무슨 뭐 대리점. 무슨 투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간판 여행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전판점이라고 전문 판매점이라고 네. 그쪽에서는 그걸 판매하시는 분들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손님이랑 대면을 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상품을 이런 상품이 있으니까 권해요. 예약을 해. 그러면 사실 이 전판점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 상품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거지 그 상품이 정확하게 뭐 있는지 몰라요. 가끔 보면 자기들도 이 일정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나중에 딴소리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고객이 다 읽어봐야 됩니다.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약관에 있는 아까 다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설명을 그 파시는 분이 그 인터넷에서 가장 싼 거 29만 원짜리 제일 위에 올라온 거 제가 주문을 하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아무런 어느 곳이든 연락이 왜냐면 입금을 어디까지 해주시면 되고 어떻게 그 정도 그분이 좀 그 약관을 써 있는 거라도 그 중요한 거는 읽어주시고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그런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그냥 판매하시는 분들이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콜센터의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고객이 알아서 선택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예약한 이 일정표나 이런 걸 다 봤다는 전제하에 입금하고 그냥 그래서 판매하는 전판점에서 예약을 하면 수배 담당자가 전판점 사람들이랑 통화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그 시스템상으로 예약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목액돼 있는 거 확인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약 받고 그냥 보내는 거지. 그 수배 담당자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전판점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인력을 뭐 충원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되느냐가 문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예요. 전판점에서 판매를 한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해주면 끝인 거예요. 여행사 입장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표상에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이런 직접,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서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현지에서 만약에 이제 선택 관광이 어떤 게 있고 손님들이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다 동의를 해서 그 선택 관광을 했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귀국해가지고 나는 그게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동의한 거다. 뭐 이런 그래서 일도 나는 있죠. 갔다 이 돈을 환불해달라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어쩔 수가 그게 그렇게 분위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예전에 제가 라오스를 부모님이랑 같이 갔다 그랬잖아요 패키지로. 그 저희 한 20몇 명 되는데 4명인가가 옵션 안 한다고 그랬어. 근데 가이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차 타면 뭐 4분이 안 한다고 하셨.
맞아. 이러니까 그런 거 나중에 있어. 갔다 오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맞아, 동의는 맞아. 했지만 음, 자기네는 안 하고 싶었는데 분위기상 이렇게 강권해서 했다라고 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노옵션 상품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노옵션 노팁 상품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런 패키지를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스트레스인 거야. 그러니까 노옵션 노상품, 그러니까 노팁 상품을 골라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 안 받으실 분들은 좀 더 주고 노옵션 노팁 상품을 가시거나 아니면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것처럼 적당한 거 골라서 가서 옵션이나 다 쇼핑을 하시거나. 해주자. 근데 사실 쇼핑은 안 해도 돼요. 옵션만 해줘도 돼요. 근데 옵션을 일정상으로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옵션을 해주되 쇼핑 필요 없는 거 안 해도 돼요. 라텍스 매장 간다. 라텍스 위에서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가자 이러면 가면 돼요. 그것도 맞고. 뭐 굳이 저걸 뭐 근데 한 쓸데없는 거 번씩 많이 팔거든요. 이런 경우 있어요. 어떤 마을에 가는 이 선택 관광이 있다 하면은 그 마을을 가는 게 자기는 어쨌든 그 돈이 아까운 거야. 네. 그래서 그 마을 안 가고 그냥 주차장 안에 있겠대. 근데 네. 사실 그 마을이라는 그 선택 관광이 있으면 그 마을까지 가는 게 어쨌든 원래 일정이 아닌 거에 다 돌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엑스트라로 그 버스 회사, 그다음에 기사, 당연히 기름값, 기사의 그쵸. 뭐 그런 예. 거 톨비 다 포함이고 주차장 입장료까지 다 포함된 금액 네.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이 그 금액이 나오는 건데 본인은 선택 관광은 안 하겠대. 근데 그 마을 입구에는 내려달래. 그러면 거기서 사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럼 누구는 뭐 다 가고 싶어서 가나요? 당연히 거기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거기 앞에만 그냥 세워주면 난 거기 안에서 돌겠다. 그럼 다른 분들도 다 안 그러니까 해도 이게 이 상품 이게 일정 짤때 이게 완전 잘못된 거예요. 되죠. 안 하는 사람이 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동선을 짜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안 하면 못 가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갔다 와서 당연히 말 나오죠. 그러니까 국도변에 뭐 어디 세울 이런 게 아니라 네. 이걸 넣으면 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그거는 현지 것들이 여행사가 있어요. 일정 짤 네. 때 진짜 그건 양아치처럼 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상품 담당자, 그러니까 본사의 상품 담당자가 이걸 못 걸러주는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여행사 담당자들이 자기네들이 여행 가보지 않은 나라나 지역을 파는 게 더 많아요. 왜냐면 그 수많은 지역을 어떻게 다 가보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행 가격이 정찰제가 돼야 뭐 그런 노력도 하는 거죠. 지금은 다 현지 랜드사, 현지 여행사에다 다 던져놓은 상황인 거라. 근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회사들, 여행사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는 이 엄청난 경쟁 지금 아예 구글에다가 쳐버리면 외국 회사까지 다 끼어 들어버리면 그렇죠, 지금은. 한국 회사들이 뭘 어떡할 거야. 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방랑여행 같은 이런 네. 프로그램이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보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까 옹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아예 그게 제일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라오스 여행을 패키지를 가는데 야 29만 원짜리 나왔어. 그러면서 뭐 너무 좋다. 나 바로 갈래. 봤더니 그 어디 좀 돈이 들어가는 곳은 안 가고 그냥 유적지 그냥 개선문 이런 거 돈 안 드는 구성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39만 원짜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돈을 써야 되는 그런 건데 내부 입장이 많죠. 생각해 보니까 선택 관광을 생각하고 그걸 기본으로 되는 옵션을 생각하면 39만 원짜리가 더 싸게 먹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그거를 아는 사람은 39만 원짜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방랑여행을 듣고 뭐 이런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거 고를 수가 있으니까. 요새 뭐 인터넷 광고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죠. 우리는 너무 최저가에 익숙해져 있어. 그 최저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행은 모든 재화는 다 돈값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정답이야. 이게 그 돈값.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싼 게 비지떡. 싸고 좋은 건 네. 없어요. 없어. 그거는 싸고 정답이에요. 좋은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행이라는 상품의 가장 큰 맹점은 이거는 무형의 재화라는 거예요. 맞아. 규격화돼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떤 구성원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패키지를 간다 이러면 그런 거 감안하고 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여행 다니고 내가 현지에 있는 지인 만나서 여행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다닐 수 있는 여행이 아니에요. 그렇게 못 다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게 패키지 여행인 거지 이거 싸게 가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 그렇다고 완전 뭐 사기 치려고 하는 여행사는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니까 그냥.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이제 현지 가이드들도 문제인데 이 급여 체계가 사실 그 사람들은 기본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옵션하고 쇼핑 나와야 자기네들 돈 가져가니까. 아니 아까 쇼핑 안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쇼핑 안 하면은 괜찮지 않아요? 아니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음. 드리는 팁은 쇼핑은 굳이 안 해줘도 돼요. 그러니까. 옵션만 해줘도 사실 가이드 입장에서는 뭐 큰 돈은 못 벌었지만 그래도 뭐 밥벌이 했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옵션도 안 하고 쇼핑도 안 하면 짜증내요. 이게 악덕 가이드를 만나면 일정 8시에 시작하는데 6시에 집합하고 그래 로비에. 그러고서 쇼핑 돌려요. 진짜 그런 데가 있어. 이게 쇼핑이 가이드가 가져가는 퍼센트 이게 두 종류가 있는데 쇼핑 금액에서 자기가 퍼센트씩 가져가는 게 있고 쇼핑 업체에 그냥 데려가만 줘도 돈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이 안 나오잖아. 그럼 쇼핑센터 그냥 돌려.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안 터져도 그렇구나. 그냥 내 건당으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정에도 없는데 막 6시에 로비 집합하세요 막 이런다고. 아 진짜 그런 거 10시에 시작인데 막 8시 집합하래. 조식 먹고 막 나오기도 바빠 죽겠는데. 아 진짜 그런 가이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팩트고 저도 이제 완전 팩트예요 이거. 태국 출장 갔을 때 어떤 이제 현지 가이드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쇼핑센터에서 얼마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그걸 나간다. 채우기 전까지 나는 손님을 안 받겠다. 아니 안 받는 게 아니라 안 데리고 나간다고. 아 진짜? 그 안에서 그 금액을 채울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컴플레인이 당연히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는 경우도 네.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현재 가이드님이 그런 얘기도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가서 막 아까 라텍스 얘기했잖아요. 라텍스 그 뭐 예를 들어서 태국 가서 라텍스 샀어. 태국에서 발송 안 해줘요. 한국에서 보내주지. 그런 거야? 이거 한국에 다 있어요. 그 창고.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거야? 이거 약간 기밀 아니 뭐 같은데. 기밀이야.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저는 이건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기밀 아니야? 이거 아니, 욕 먹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습니까? 뭐 상관없어 나는 이제. 네. 아 그러니까 그냥 라텍스 매장 가서 누워서 쉬시라니까요. 나 살 뻔했는데. 아니 진짜로 근데 근데 요새 손님들이 너무 이제 막 되게 이것저것 정보가 많아지니까 가이드가 사실 돈 벌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악랄해지는 거지. 근데 그럴수록 피해 보는 거는 손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악랄해지는 분들은 이게 급여 체계가 없으니까 맞아요.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려면은 악착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이해돼. 그러니까 그 악착 같아짐을 좀 풀어주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고 뭐 좀 선택 관광 좀 프리하게 해주고 좀 고생하시니까 뭐 팁이라도 몇 분 더 드리고 맞아. 이러면은 갑자기 분위기가 확 좋아져요. 음. 그러면 자기가 엄청 그 똑같은 코스지만 엄청 대우를 받으면서 다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왕 제가 네. 얘기하는 건 그거 솔직히 악습이고 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최저가에 항상 시달리는 사실 네. 그 여행사들도 MS를 되게 따져요. 네. 마켓쉐어를 되게 따지기 네. 때문에 네. 일단 금액보다 송출 인원이 중요한 네,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최저가로 막 때려. 그막 뭐 머리수 채우려고. 더 자세하게 네. 얘기하면 뭐 이제 뭐 내부 고발이 되는 것 같아서 더 말은 못 하겠지만 네. 뭐 이렇게 보내면 현지에서도 이제 뭐 받았으니까 막 팀도 막 돌려야 되고 그러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야. 근데 그런 상황이 바뀌지 않는 그런 구조라면 내가 자유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패키지를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해 보면 조금 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뭐 가이드한테 따로 뭐 팁 챙겨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네, 저는 뭐 그런 시스템이 좋으니까 그냥 수능해서 다녀라 이런 거보다는 저는 개인적인 그냥 생각 자체가 정말 싸게 다니려면은 개인이 일정을 짜서 자유여행을 가야 되는 거고 진짜 그치. 싸게 가려면 근데 누군가가 비용과 그런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상품이라는 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을 하고 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그 여행 상품의 수익 구조가 앞에서 받는 게 아니라 뒤에서 받는 시스템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네. 실제적으로는 최저가로 나오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갔다는 거에 대한 뭔가 나중에 다녀와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네. 이 방송은 이거 하나로 정리할게요. 이 한마디. 지금 보고 계신 패키지 상품에서 그 금액에서 20만 원 더 쓰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게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그 선택관광 들어가는 그 비용은 그냥 다 플러스해서 원래 정가 해서 네. 그냥 공동경비 선택관광 그거는 그냥 원래 경비라고 생각해서 금액을 정하시면 그래요. 편하고?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쇼핑은 안 해도 되니까 거기에 부담을 갖지 말고 쇼핑은 알아서. 네. 이렇게 하면은 진짜 서로 그냥 중간을 그게 더 지키는 것 같은데. 편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유럽 구간 같은 경우는 여행 상품에 보면
현지 이제 조인이라는 가격이 따로 있는 네. 그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비행기는 내가 마일리지를 타고 가든 아니면 뭐 저렴한 뭐 항공을 타고 가서 현지에서 우리가 공항에서 인솔자나 가이드를 이제 만나는 그게 정해져 있는 그 구간들은 네. 랜드 조인이라고 해서 가격이 따로 있어요. 네. 네. 근데 랜드 조인의 가격이 사실은 비행기 값을 뺀 가격이기 때문에 네. 그 상품의 랜드 조인 가격이 우리가 뭐 10일짜리를 간다 그러면 그 가격이 우리가 10일 동안 내가 낸 돈에 대한 여행의 경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손님들이 랜드 조인으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시고 그럼 이 금액이 우리는 한국에서 출발해서 뭐 대한항공을 타는데 뭐 300만 원이다. 근데 랜드 조인은 뭐 반값이다. 그럼 비행기 값이 150만 원인 거예요. 그걸 빼고 난 나머지가 내가 이 열흘 동안 다니는 경비, 밥값, 호텔, 버스비, 기타 등등에 대한 그 재화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도 항상 저한테 이제 클레임이 들어오고 뭐 이게 뭐 어떻다 하시는데 사실 낸 금액만큼의 그 돈으로 호텔이 수배가 되고 식당이 수배가 되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은 비싼 돈을 주고 가신 분들은 당연히 더 좋은 호텔에 그리고 이런 뭐 당연히 그 메뉴 하나도 같은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메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낸 금액만큼의 결국은 이걸 다 서비스를 받는다고 생각해야지 그 나머지에 대해서 이게 컴플레인이 걸리고 할 때마다 그냥 본인 여행이 그냥 망가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 있는 동안에 저한테도 뭐 컴플레인 계속 거시는 분들은 늘 그냥 그런 걸로 다 싫은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이번이 제일 행복했어요 이런 분도 계시고 있는데 여행은 사실 제가 이렇게 인솔자로 올해 8년 동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차피 이 돈을 쓰겠다고 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 돈을 안 쓰려는 분들은 안 계세요. 보통은 뭐 선택관광하고 뭐 쇼핑도 쇼핑센터에 갔는데 내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한두 개는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냥 갔을 때 내가 어떤 마음 상태로 이 사람을 대하는지 그리고 이 풍경을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다른 건데 예를 들어서 비가 왔어요. 어떤 사람은 비가 와서 여기가 별로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또 최근에 어떤 분들은 비가 와서 너무 운치가 있었어요라는 그렇죠.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냥 마주하는지에 대한 나의 태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맞아요. 여행하실 때는 뭐 돈 이런 거 다 따지는 거 물론 돈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과 시간이 어느 정도 허락을 하기 때문에 이 여행을 준비하신 거라면 그 사소하게 얼마 쓰는 거 아니면 뭐 물론 뭐 선택관광이나 이런 게 사소한 돈은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손님 한 분이 제가 10유로가 남았는데 재환전해야 되는데 이거 그때 이제 다른 나라 화폐였거든요. 그래서 유로로 재환전을 해서 또 한국 돈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유로인 거예요. 완전 손해지 그러면. 근데 환차로 했을 때는 그러면 어쨌든 한 반은 날아가는 돈인데 그래서 선생님 그 돈을 차라리 맛있는 커피 한 잔 드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이 돈이 큰 돈이거든요. 저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뭐 다 다르니까 생각하기 가치관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저는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들었던 생각이 물론 뭐 나한테 5,000원 뭐 10유로 중요하지만 내가 이 여행에 와서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먹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사는 게 나는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거기까지 가신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에요. 유럽 네. 같은 구간을 사실 뭐 300만 원, 400만 원을 들여서 오실 정도면 네. 그 돈에 이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뭐 물론 10,000원씩 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조금 다르게 생각을 내려놓으시면 맞아. 편하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을 요즘은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웅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형의 상품이다 보니까 네. 생각이 가장 중요하네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이거 뭐 그런 선택을 하는 소비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당연히 사람은 최저가를 찾을 수밖에 없고 최저가 상품이 올려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고 다녀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 뭐 잘 돼 있다, 뭐 시스템이 괜찮으니까 거기에 뭐 무조건 수능해라.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개인이 갈 때 어떻게 그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시고 거기에서 얼마나 자기가 재미있게 다녀올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이런 방법을 좀 하시면 좋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뭐 사실 뭐 네. 드릴 수 있는 조언이 이런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시고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예. 제가 이제 뭐 여태까지 쭉 느껴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니까 예. 좀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패키지 관련해서 이 정도로만 준비해봤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밝고
재밌는 아니, 얘기로. 이거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너무 그래요? 좋은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업계 사람 아니면 듣기가 좀 어려운 얘기예요. 네. 아니 우리 들으시는 분들은 되게 꿀팁으로 이렇게 다니시면 너무 여행 잘 다니실 것 꿀팁까지는 같아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네. 네, 저랑- 잘한 것 같아요. 저랑 웅이님은 참고로 저희는 여행사 입사 동기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현직이고 이제 웅이님은 전직이지만 아 전직에서 그렇게 까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네. 어쨌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냥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잘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예. 이제 다음에 조금 더 네. 재밌는 여행 이야기로 찾아뵐 테니까요. 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나 예.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